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445번부터 445번 어느 상점에서 게임기 A를 한 대에 20만 원씩 판매하면 매월 90대가 팔리고 한 대의 가격을 만 원 인상할 때마다 월 판매량이 3대씩 줄어든다고 한다. 한 달 동안에 총 판매액이 1,872만 원 이상이 되도록 할 때 A의 한 대 가격은 최고 얼마로 정할 수 있는가? 자, X만 원 인상했다고 해봅시다. 여기 단위가 전부 다 20만 원, 뭐 만 원 인상, 1,872만 원 이렇게 단위 전부 다 만 원 단위니까 만 원 단위는 떼고 해봅시다. 그러면 원래 판매액은 판매가 곱하기 판매 개수로 계산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원래는 20만 원씩에 한 대에 20만 원씩 팔면은 90대가 팔리는데 이거를 X만 원 올리면 가격이 얼마가 되는 거야? 원래 20만 원이었는데 X만 원 올리면 가격이 20 더하기 X만 원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판매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만 원 올릴 때마다 1만 원 올릴 때마다 3개 줄어들지. 그럼 X만 원 올리면 몇 개가 줄어들겠어? 3X개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원래 90개였으니까 90 빼기 3X개가 팔리는 거예요. X만 원 올리면. 이게 1,872만 원 이상.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단위 만 원은 생략했어요. 그럼 이제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지. 전개해서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90 빼기 60이니까 더하기 30X 넘어가서 빼기 1800에서 마이너스 1870이니까 빼기 72가 0보다 크거나 그럼 전부 다 3을 줬으니까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x의 제곱 빼기 10x 더하기 2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로 나누면 부동을 바뀌어서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4, 6에 마이마이 x 빼기 4 곱하기 x 빼기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럼 최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 거야? 6만 원까지 올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최고 가격은 26만 원까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판매액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주어진 그대로 식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x만 올렸을 때 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x만 올리면 뭐 판매가 개수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가지고 x에 대한 식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449번 2차 부등식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1보다 크다 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만약 2차 방정식이라면 해가 뭐가 되는 거야? 경계선의 값이 해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2차 부등식을 작성해보면 해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1보다 크다를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면 어떻게 돼? x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1이 0보다 크다 해야지 이런 해가 나오겠지. 그치? 여기에 우리가 2차 부등식의 2차항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fx는 여기에 a를 곱한 거 a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1이라고 하면 되고 fx가 0보다 작다 해가 이거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거는 0보다 큰데 여기에 a를 곱하면 0보다 작아지는 거지. 그럼 a가 음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2차항 개수가 음수다. 그러면 이제 f 여기서 아무리 a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지. f 그러면 3x 빼기 1을 여기 x 대신에 3x 빼기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fx가 이거니까. 그럼 이거는 a 곱하기 3x 빼기 1 더하기 2 곱하기 3x 빼기 1 빼기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a 곱하기 3x 더하기 1 곱하기 3x 빼기 2가 되지.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구하는 거잖아. 아까 A가 음수였지.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누면 3x 더하기 1 곱하기 3x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A가 음수였으니까. 그러면은 X의 범위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물어보고. 다음 문제를 내가 설명하는데 혹시 내가 덜 적었으면 선생님 덜 적었어요 좀 기다리세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아니면 잠깐만요 그 정도를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451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a 빼기 1x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a 빼기 1의 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할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항상 어떤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러려면은 그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형태여야 될까? 그래프의 모든 부분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항상 0보다 크다가 되겠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지? 이 창의 개수 a 빼기 1이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한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x축하고 안 만나고 위에 존재하게 되겠지. 그래서 a 빼기 1이 0보다 크니까 a는 1보다 커야 되고 d는 이게 작으니까 4분의 d는 d 프라임의 제곱 a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 곱하기 a 빼기 1 이게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a가 1보다 크니까 a가 아니다. a가 1일 때도 따져야 될 거예요. 그냥 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이 아니고 그냥 부등식이지. 그럼 a가 자, 첫 번째 a가 1이 아닐 때 이때는 a가 1이 아닐 때, 즉 2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닐 때 이때는 그럼 a 빼기 1이 a가 0이 아니니까 a 빼기 1도 a가 1이 아니니까 a 빼기 1이 0이 아니잖아. 그러면 양변을 a 빼기 1로 나누면 a 빼기 1 빼기 1이 a 빼기 1이 0보다 크니까 부동 안 바뀌고 0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러면 a 빼기 2가 0보다 작아서 a는 2보다 작다가 돼요. a가 1보다 클 때 a가 2보다 작은 거잖아. 그래서 a의 범위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가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a가 1일 때는 a가 1이면 이거 0, 이거 0 1이 0보다 크다. 그때 성립하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거하고 이게 둘 다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답은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 이게 답입니다. 그냥 부등식이기 때문에 2차항의 개수가 0이 되는 경우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문제에 2차 부등식이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걸 생략이에요. 그럼 답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알겠지? 이게 핵심인 겁니다. 다음 452번 2차 함수 y는 x제곱 빼기 4kx 더하기 1의 그래프가 직선 y는 2x 빼기 k제곱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요거하고 요거에 항상 이게 요거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걸 y는 2x 빼기 k 제곱은 2차항의 개수가 아니 x의 개수가 2니까 기울기가 2지. 그 다음에 y 절편이 마이너스 k 제곱이잖아. k가 k 제곱이 함수니까 마이너스 k 제곱은 음수겠지. 그럼 그래프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요게 y는 2x 빼기 k 제곱이라면 이거의 그래프는 항상 요거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 된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가 서로 안 만나야 되지. 안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안 만나려면 이거 두 개를 연립했을 때 교점이 연결해야 돼. 그래서 x의 제곱 빼기 4kx 더하기 1은 2x 빼기 k제곱 이러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요게 방정식이 아니고 요게 항상 이게 이거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더 커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항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k 빼기 2의 마이너스니까 이거 더하기 2의 x 더하기 1 더하기 k 제곱 이 0보다 크다고 됩니다. 그러면 그럼 이제 이 수분해가 요게 안 만나야 되니까 항상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야.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변씩 d가 0보다 작으면 되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2k 더하기 1에 이름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작으니까 작으니까 4분의 d는 2k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 곱하기 1 더하기 k의 제곱 이거는 4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 빼기 1 빼기 k 제곱은 3k 제곱 더하기 4k 이것도 없어지고 이게 항상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k 곱하기 3k 더하기 4가 0보다 작으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고 합니다. 자, 다 잡았어요? 자, 그럼 이제 454번 2차 부등식 a 빼기 3x 제곱 빼기 2 곱하기 a 빼기 3의 x 빼기 2가 0보다 크다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번에는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a가 3은 아닌 겁니다. 알겠지? 이거는 아무 말 없어도 자동으로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0보다 크다의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저렇게 함수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어떤 형태여야 돼? 큰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야. 즉 그래프가 x축보다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겠지. 그러면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이차항의 개수 a 빼기 3이 0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x축하고 안 만나야 되니까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a가 빼기 3이 0보다 작으니까 a는 3보다 작다가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 d는 이게 작으니까 4분의 1가 b'의 제곱 a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a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더하기 2 곱하기 a 빼기 3 이게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이거를 굳이 전개 가지고 하지 말고 a 빼기 3으로 묶어내면 a 빼기 3 곱하기 a 빼기 3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거는 이게 0보다 작다. 그러면은 a 빼기 3 곱하기 a 빼기 1이 0보다 작으니까 a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게 되네요. 아, 0보다 크다가 존재하니까 위로 올라가지 말으면 되지. 미안.
등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x축하고 만나는 것까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a가 3보다 작을 때잖아. a가 3이면 안 되지. 그래서 답은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 요게 답이야. a가 3이면 안 되니까. 자, 다음 456번. 내가 아는 건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로 가서 456번.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a제곱 빼기 16이 0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보이를 구하시오. 이 범위 안에서 요게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요게 항상 0보다 작아야 되지.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범위 안에서 x가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4 사이에서는 이때는 이거의 그래프가 항상 0보다 작으니까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즉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같아도 안 돼요. 같으면 이게 는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은 뭐가 생각하느냐? x가 마이너스 2일 때 fx가 0보다 작고 즉 f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여기서 f4도 0보다 작아요. 이러면 자연히 판별식은 0보다 크게 됩니다. 0보다 작은 부분이 위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한다면 그러면은 당연히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은 따로 안 따져봐도 돼요. 그래서 f-2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f-2는 4 더하기 4a 더하기 a제곱 빼기 16은 a제곱 더하기 4a 빼기 12 요게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여기에 6, 2, 마이너스 a 더하기 6 곱하기 a 빼기 2가 0보다 작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 다음 f4는 4를 대입하면 여기 4를 대입하면 16 빼기 8a 더하기 a제곱 빼기 16 요것도 0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 두 개 없어지고 a제곱 빼기 8a가 0보다 작으니까 a 곱하기 a 빼기 8이 0보다 작지. 그럼 a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직선의 범위를 그려서 겹치는 거고 마이너스 6하고 2 이거하고 0하고 8 이거하고 겹치는 여기지. 그래서 a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가 답이 됩니다. 승민이 자리에서 이거 교사 때문에 안 보이나? 웬만한 저쪽까지 안 가도록 할게. 채연이 자리도 그렇지. 교사 때문에 가려서 잘 안 보이지. 이제도 안 보이지. 좀 보여요. 이제는 키가 크구나. 안도 안 왔어. 어떻게 제가 50문제인데 그중 질문이 20문제. 한재영. 자, 점 457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2차 부등식 x의 제곱 빼기 4x가 a 제곱 빼기 8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에게 들어가시오. 이것도 456번하고 같은 원리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이항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a 제곱 빼기 8이 0보다 크다. 이번에는 요게 항상 0보다 커야 돼. 이 범위 안에서 x가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의 요 범위에서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러려면은 이게 이차항의 개수가 양수잖아. 아래로 볼록하지. 아래로 볼록한 부분, 아래로 볼록한데 요 부분에서 항상 0보다 크려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그래프가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어쨌든 f-1이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f2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이러다 보면은 요런 형태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럼 x축하고 안 만나고 x축하고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만날 수도 있고 어쨌든 f-1이 0보다 크고 f2도 0보다 크면 돼요.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요게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f-1은 여기 대입하면 1 더하기 4 빼기 a제곱 빼기 8 이게 0보다 크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a제곱 5 빼기 8이니까 빼기 3이 0보다 크다.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가 되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더하기 8이구나. 이런 거 같으니까 여기 더하기 8 그러면은 a 더하기 13이 되나? a 더하기 13이 0보다 크다. 그러면 a 제곱 빼기 13이 0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럼 이게 a 더하기 루트 13 곱하기 a 빼기 루트 13이 0보다 작다가 되어서 a가 마이너스 루트 13보다는 크고 플러스 루트 13보다는 작다가 되겠네요. 재영아. 그 다음에 f2는 x에 2를 대입하면 4 빼기 8 빼기 a제곱 더하기 8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 두 개 없어지고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 그러면 a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다가 되고 a 더하기 2 곱하기 a 빼기 2가 0보다 작으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플러스 2보다는 작다고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직선의 위치를 보면 요거는 루트 13은 3보다는 크고 4보다 3.5는 뭐지?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13하고 플러스 루트 13이 이렇게 있고 여기 마이너스 루트 13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1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2가 안쪽에 있어요. 이렇게 그럼 겹치는 부분은 여기지. 그래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게 둘 다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정한 특정한 범위 안에서 부등식이 성립하는 조건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 경계선의 값이 0보다 커야 되는지 작아야 되는지 그런 걸 따져주면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그 그래프의 모양이 이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그래프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x축하고 안 만나야 되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만나는 것까지 되면은 0보다 작거나 같다. x축을 두 점에서 만나야 되면 0보다 크다. 그런 식으로 조건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58번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의 x 더하기 8의 그래프가
y는 a 제곱 x 빼기 4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것도 이번에는 아까는 0보다 크다 작다이기 때문에 x축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쪽에 있느냐 그런 걸 따지는 거라면 이번에는 포물선하고 직선이 크다 작다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위쪽에 있다라는 말은 포물선이 더 크다라는 말이고 아래쪽에 있다 그러면 포물선이 더 작다는 말이고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연립했을 때 항상 위쪽에 있으려면은 요게 요거보다 그 주어진 범위 안에서 위쪽에 존재하도록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문제에서 지금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럼 이 직선은 이차항의 개수가 a 제곱이니까 양수고 y 절편이 마이너스 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4를 지나면서 양수가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제 이게 y는 a 제곱 x 빼기 4라면 이거는 표준형으로 바꾸면 못 바꾸는구나. 이게 이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직선이 될 거 아니야. 이게 이 범위 안에서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서 항상 이거보다 더 위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그런데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이차함수 포물선이 이 직선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1일 때도 이렇게 있으면 돼요. 즉 이거 두 개를 연립했을 때 f-2가 0보다 크고 f1도 0보다 크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연립했을 때의 식을 fx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저거와 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연립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8이은 a 제곱 x 빼기 4 이항하면 이걸 fx라고 하면 이거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8 빼기 a 제곱 x 더하기 4 이거를 fx라고 해야 돼요. 이항했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3xg 더하 빼기 a 제곱 빼기 3a의 x 8 더하기 하니까 더하기 12가 fx가 되고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게 항상 f-2가 0보다 크고 f1도 0보다 큰 겁니다. 그럼 f-2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여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에서 더하기 2a 제곱 빼기 6a 더하기 12는 2a 제곱 빼기 6a 마이너스 8 더하기 12니까 더하기 4 요게 0보다 커야 돼요. 다 작으니까 2로 나누면 a 제곱 빼기 3a 더하기 2가 0보다 크고 그러면은 2, 1에 마이 a 빼기 2 곱하기 a 빼기 1이 0보다 크니까 a는 1보다 작거나 또는 a는 2보다 크다가 되고 그 다음에 f1이 0보다 크다. f1은 여기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2 f1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12는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10이 되고 요게 0보다 커야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a 제곱 빼기 3a 빼기 10이 0보다 작다가 되고 2, 5에 한쪽이 마이너스 하면 되지. 그래서 a 더하기 2 곱하기 a 빼기 5가 0보다 작으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하고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동시에 만족하는 뭘 여기하고 여기지. 그러면은 x는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또는 a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미안.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갔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게 같아도 마이너스 2일 때 여기 만나도 그래도 마이너스 2보다 큰 부분에서는 위쪽에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다 다 까맣게 칠해지고 답이 여기도 등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항상 경계선의 값이 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즉 부등호가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신경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고 저 앞에 거는 등호가 안 들어가는지 알겠어요? 여기에서는 조건 자체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1하고 2에서는 x축하고 만나면 안 되니까 이게 0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 조건 자체에 등호가 없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하고 1일 때는 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같은 거 따지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거 작은 범위 안에서는 커질 테니까 올라가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 20분이네. 응? 30분이네. 30분이야? 아직 시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왜 떠났어? 오, 그거는 내 거인. 틀리는 거 없나? 아, 30분 나이스. 맞아요. 시작도 합시다. 지났어요. 뭐? 10초 지났어요. 30분 나왔어.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봉사했다. 또인데? 어쩐지. 야, 26초까지 올려. 자, 이제 476-1번. 디스타카. 약간 야, 진짜.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이거는 그냥 전립 2차 부등식입니다. 2x 제곱 빼기 5x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2x 제곱 빼기 3x 빼기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연립부등식 풀 때 어떻게 하라 그랬지? 각각 부등식을 풀어서 해의 범위를 수직선에 표시한 다음에, 태연아 왜? 나는 물을 흘리고 어? 왜 이렇게 할까? 먹어 빨리. 못 떨궜어. 나는 물을 흘리고. 맞아. 각각의 해를 구한 다음에 수직선의 해를 표시해서 겹치는 부분을 연립부등식의 해로 정해주면 됩니다. 1차든 2차든 상관없이. 그래서 위에 거 먼저 풀어보면 2x 제곱 빼기 5x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2, 1 마이 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나오지. 그래서 2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밑에 거는 2x 제곱 빼기 3x 빼기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적어도 5일에서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2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3 나오지. 그래서 2x 빼기 5 곱하기 x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수직선에 그래서 해보면 표시하면 위에 거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밑에 거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면은 2보다 크지. 2분의 5보다 이렇게. 그럼 겹치는 부분이 여기 두 군데잖아. 그러면 여기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범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477번 연립부등식의 해가 4보다 x가 4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도록 하는 A법의 범위를 구하시오. 요것도 같은 원리로 하는데 미지수가 없는 부등식을 먼저 풀어서 확실한 거를 먼저 정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등식을 미지수가 있는 상태로 해를 구한 다음 그 미지수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가 되도록 겹치는 부분이 그게 되도록 미지수를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77번
x의 제곱 빼기 6x 더하기 8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x의 제곱 빼기 6 빼기 a의 x 빼기 6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위에 거를 먼저 풀어보면 x 제곱 빼기 6x 더하기 8 이 0보다 크다. 여기에 2, 4 마이 하면 되겠지? 그래서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4가 0보다 크니까 x는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4보다 크다가 되고, 밑에 거는 여기에 6하고 a에서 이게 마이너스 6 더하기 a니까 숫자에 6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6 더하기 a가 되지. 그래서 x 빼기 6 곱하기 x 더하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의 값에 따라서 이거는 6하고 a 사이다가 될 수도 있고 a하고 6 사이다가 마이너스 a하고 6 사이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일단 확실한 거 요거를 수직선에 그려보면 x가 2보다 작고 4보다는 크다. 해보면 이렇게 되잖아. 여기에서 우리가 해가 뭐가 돼야 돼? x가 4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지. 여기 하나는 6이 고정이야. 여기 6이 고정이란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a 값이 이쪽에 6보다 더 큰 쪽에 있으면 해가 이렇게 돼가지고 겹치는 물이 6보다 크거나 같다가 해가 되겠지. 근데 지금 해는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잖아. 4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거나 요만큼이 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a가 더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a가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겹치는 물이 여기도 생기잖아. 그러면 안 돼.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이 2하고 4의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의 범위가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등호는 어떤 쪽에 들어가야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 2하고 4가 전부 다 해가 아니에요. 그치? 등호 없어. 그러면 마이너스 a가 4하고 같아도 4는 해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4하고 같아도 되고 마이너스 2하고 같아도 2하고 같아도 2도 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2하고도 같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부등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가 해가 겹치도록 그 미지수의 미지수 위치를 정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478번도 비슷한 논리로 이거 1태에서 비슷한 문제 나왔던 거잖아. 그치? 자, 478번 해도 되지? 위에 거 인수분해하면 여기 6, 1이니까 2하고 3에 큰 쪽에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래서 위에 거는 x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3이 0보다 크다.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다가 해보면 되지. 밑에 거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 되니까 여기 2, 1하고 a가 2하고 해야 되고 여기 3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 해주는 거야. 그래서 2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a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 a의 값에 따라서 어디하고 어디 사이인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일단 확실한 것부터 마이너스 2보다 작고 3보다는 크다. 이게 위의 식의 범위고 밑에 식은 2분의 3은 고정이야. x가 2분의 3은 고정이고 2분의 3이 여기 있겠지? 뭐 없구나. 2분의 3이 고정이고 여기서 우리 여 안에 정수 x가 4개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쪽으로 가서 4개가 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가서 4개가 될 수도 있네. 정수가 4개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A 4분인데. 4개가 아니라 4. 4분인 거구나.
4분이니까 이렇게 가서 요 안에 4가 들어가야 되고 5는 바깥에 들어가야 되는 거. 그지? 여기에 이게 A. 그러면 A가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야 되고 A가 4하고 같으면 이 경계선의 값 A는 해의 범위가 아니잖아. 그러면 4하고 같으면 A가 4가 해가 아니게 되는 거지. 그래서 4하고 같으면 안 되고 5하고는 같아야 됩니다. 어차피 5는 해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 범위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 479번. x제곱 더하기 x 빼기 3이 0보다 크다. x제곱 더하기 a 빼기 1의 x 빼기 a가 0보다 작다. 가 해를 갖도록 하는 a 부분을 구하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해가 있기만 하면 되니까 겹치는 부분이 생기도록 a의 위치를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걸 먼저 풀면 3, 1에 작은 쪽에 마이너스 3은 플러스 2 되지. x 더하기 3 곱하기 x 빼기 1이 0보다 크다.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1보다 크다가 됩니다. 밑에 거는 a하고 1, a를 a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하고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라 되니까 1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그럼 밑에 식은 x 더하기 a 곱하기 x 빼기 1이 0보다 작다가 돼요. 그럼 확실한 것부터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는 크다. 이게 위의 식의 범위고 밑에 식은 이런 고정이에요. 그치? 이런 고정이고 a 마이너스 a 값 따라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근데 위로 올라가면 겹치는 부분이 생겨버리지. 그치? 해를 갖도록 하는 이지. 그러면은 겹치지 않는 부분만 빼면 돼. 여기 이래서 이렇게만 아니면 되는 거야. 이러면 해가 없게 되겠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예 밑으로 내려가는 건 괜찮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a가 이쪽에 있어도 되고 아니면은 1보다 큰 이쪽에 마이너스 a가 아무 데나 있어도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아예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마이너스 a가 1보다 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a는 3보다 크고 또는 여기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됩니다. 네? 질문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480번. 많이 들렸나 보네. 재영이 설명 못 들은 거 있지? 그거 내가 나중에 따로 설명해줄게. 자, 480번.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제곱 빼기 3은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2차 방정식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는 0은 허근을 갖도록. 요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거의 판별식 d는 0보다 크면 되고 요거는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d가 0보다 작도록 a의 범위를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 d는 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제곱 빼기 3은 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더하기 12는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12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a 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다가 되어서 a 더하기 2 곱하기 a 빼기 2가 0보다 작으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플러스 2보다는 작다. 이게 위의 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a의 범위가 되고, 밑에 식은 이가 a 제곱 마이너스 4a 요게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a 곱하기 a 빼기 4가 0보다 작아서 a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그 다음에 0하고 4 겹치는 부분. 그래서 a가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88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m제곱 더하기 1x제곱 빼기 2 곱하기 m 빼기 2x 더하기 4는 0에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자,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이거 뭐에 대한 문제야? 근의 부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둘 다 음근을 가지는 거. 근의 부호에 대한 문제를 따질 때 몇 가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했어? 세 가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했지. 특징은 안 들을 테니까 잘 들어.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거는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이 0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0보다 커요. 이거 세 가지를 따집니다. 근의 부호 문제에서는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세 번째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 자,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D는 이게 서로 다른 두 음근을 가져야 되니까 D가 0보다 크다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가 음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작아야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0보다 커야 돼요. 이거 세 가지를 따져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부터 D는 이게 짝수니까 4분의 D는 m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m의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4 전개하면 m의 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4 마이너스 m 제곱 빼기 1 마이너스 4m 제곱 빼기 4는 마이너스 3m 제곱 빼기 4m 더하기 4 빼기 4는 없어지고 이렇게 되네. 요게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m을 묶거나 마이너스로 나누면 3m 제곱 더하기 4m이 0보다 작아야 되고 m 곱하기 3m 더하기 4가 0보다 작으니까 m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과 계세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는 마이너스 m의 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의 m 빼기 2예요. 요게 0보다 작아야 되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고 그러면 m 제곱 더하기 1이 m이 실수니까 m 제곱 더하기 1은 양수겠지. 그지? 그러면 이 분자 m 빼기 2도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이거만 하면 되나? 그래서 m이
2보다 크면 돼요. 그럼 세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m의 제곱 더하기 1분의 c 4 요거는 0보다 커야 되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는 자동으로 양수니까 이때는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m제곱 더하기 1이 양수니까 항상 성립해요. 0보다 크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니까 첫 번째 조건에서 m이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0보다는 작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m이 겹치는 부분이 없는데 m 빼기 2가 0보다 작아야 되지. m 빼기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m이 2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겹치는 부분은 여기가 되나? 이건 항상 성립하니까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되나? 그러면 m이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게 답이 되겠네. 그러면 489번은 안 해야 되고 490번부터 자, 그 다음 490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a 빼기 12의 x 더하기 a제곱 빼기 6a 더하기 5는 0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두 근의 절대값이 같을 때 실수 a가 무거워하시오. 야, 여기서는 그냥 부호만 다르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절대값도 언급이 됐습니다.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고 했어. 그러면 하나가 플러스 a라면 또 다른 한 거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가 플러스 알파라면 또 다른 거는 마이너스 알파가 돼.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두 개를 더하면 0이다. 즉 이창의 개수가 0이 된다는 거야. 이창의 개수가 아니고 1창의 개수가 0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지 두 근의 합이 0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우리가 뭘 따져야 됩니까? 부호가 다를 때는 저 판별식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중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 요것만 따지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추가로 두 근의 절대값이 언급됐으니까 두 근의 합도 따져버립니다.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0. 이거 두 가지를 따져줘야 됩니다. 판별식은 왜 안 본다고 했지?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은 저절로 0보다 크게 되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굳이 안 따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5 요게 0보다 작아.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5, 1에 마이마이 a 빼기 5 곱하기 a 빼기 1이 0보다 작으니까 a가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제곱 빼기 a 빼기 12 요게 0. 그러면 a제곱 빼기 a 빼기 12는 0이 되니까 3, 4 한쪽이 마이너스 a 더하기 3 곱하기 a 빼기 4가 0. 그럼 a는 마이너스 3 또는 a는 4. 요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은 입으면 안 들어가지. 그래서 a는 4만 되네요. A가 4인 이유가 응? A가 4인 이유가 요 범위 안에 들어야 돼. 이 범위하고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니.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니.
자, 그럼 이제 491번 x의 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 더하기 3은 0의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두 근이 어떤 특정 수보다 크다 또는 작다 두 근 사이에 어떤 숫자가 있다 이거는 뭐 어떤 문제라고 했지?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라고 했어. 근의 분리 문제는 이것도 세 가지를 따져줘야 된다고 했지. 뭐? 첫 번째, 두 근이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3보다 두 근이 모두 크니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두 근이 있으면 마이너스 3보다는 전부 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F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게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게 더 위쪽에 있어야지 마이너스 3을 지나서 X축과 만날 테니까.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따져보라고 했어?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3보다 더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가지를 따져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판별식부터 D는 K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 더하기 3은 K제곱 마이너스 4K 빼기 1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그래서 6, 2 해서 큰 쪽에 마이너스 하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오네. 그럼 K 빼기 6 곱하기 K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K는 6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그 다음 F-3은 여기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9 F-3은 9 더하기 3K 더하기 K 더하기 3은 4K 더하기 12가 되고 요게 0보다 커야 되니까 4K가 마이너스 12보다 커서 K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가 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지. 그래서 마이너스 2k니까 플러스 2k분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k 요게 0보다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 이거 플러스하고 2분의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 k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가 되네요. 요거 세 개를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6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보다도 크고 다 만족하는 부분 여기하고 요건.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K는 6보다 크거나. 첫째는 이거를 처음 수업 들었으니까 좀 그럴 수 있다 치고 나머지는 왜 근의 분리해서 요거 세 가지를 이렇게 부등호 방향을 따져줘야 되는지 잘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 첫째는 잘 모르겠지. 일단 외우는 겁니다. 아까 근의 부호 문제는 둘 모두 양수인 건, 둘 모두 음수인 건 아니면은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그렇게 나오면은 첫 번째 판별식 이게 두 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음수면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고 두 근의 곱은 0보다 크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만 따지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된다고 했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제대로 된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판별식, 그 다음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여기 세 가지를 따지면 되고 두 근이 어떤 특정한 숫자보다 크다 또는 어떤 특정한 숫자보다 작다
또는 두 근 사이에 그 숫자가 있다. 그렇게 0이 아닌 어떤 숫자가 기준이 되면 그거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라고 하고, 근의 분리 문제는 세 가지. 판별식 두 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그 예를 들면 이 특정한 숫자 마이너스 3보다 둘 다 모두 크면 마이너스 3이 0보다 f-3의 값이 위쪽에서 만나기 때문에 0보다 작고, 두 근이 모두 작을 때도 마찬가지야. 이때도 f-3이 0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축이 두 근이 모두 크면 축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축이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그래서 요 축의 위치의 부등호만 두 근이 모두 클 때하고 두 근이 모두 숫자가 작을 때하고 이것만 달라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3이 있으면 요거만 f-3이 0보다 작다 하면은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 문제나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는 전부 다 각각 세 가지를 따져서 겹치는 부분을 그 답으로 정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492번 그거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영상 보면서 그 파트에 해당하는 거 좀 신경 써서 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어려워. 공수원에서 제일 어려운 거. 자, 2차 방정식 2x제곱 더하기 3mx 더하기 5m 빼기 2가 0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실수 m 값이 되는 것이. 이번에는 1보다 작아. 그럼 뭘 따져야 되지? 둘 다 모두 작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f1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이 1보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를 따져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판별식 d 첫 번째 d는 3m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5m 빼기니까 8 곱하기 5m 빼기는 9m 제곱 마이너스 40m 빼기 더하기 16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오, 숫자가 왜 이래? 인수분해가 되나? 일단 3, 3하면 홀수가 나오니까 안 되고 3, 3, 5, 2, 8 하면 되나? 3, 3, 2, 8, 24, 6, 30밖에 안 되네. 4, 4에도 안 되고 9, 1을 해야 되나? 9, 1 그 다음에 4, 4 그러면 36, 4니까 되네. 마이 그래서 9m 빼기 4 곱하기 m 빼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m은 9분의 4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m이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두 번째 F1은 1 대입하면 2 더하기 3m 더하기 5m 빼기 2 그럼 2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고 이게 8m이고 요게 0보다 크니까 m이 0보다 크다가 되고. 세 번째 이제 축은 마이너스 2의 분의 b니까 마이너스 4분의 3m 이게 0보다 1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3m이 4보다 작아서 m이 우동 바뀌고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다가 되네요. 이거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그래서 9분의 4 보다 작고 4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그럼 겹치는 부분 여기하고 여기. 그럼 m의 범위는 0보다 크고 9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그 다음에 또는 m이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범위가 됩니다.
저번 시간에 할 때보다는 좀 낫지. 근데 이제 문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설명도 하니까 근해 분리나 근해 부호 문제. 야, 493번 이제 안 하면 안 되겠어? 같은 문제잖아. 범위 구한 다음에 최소값이 얼마인지만 찾아주면 되는 거지. 493번 누가 질문한 거야? 아니는 안 하면 안 되겠어? 되죠? 어? 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a가 0. 이 두 건이 모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러면 두 건이 모두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d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그치?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 d는 이게 작으니까 4분의 d는 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 곱하기 a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서 a는 0보다 작거나 또는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f-2 f-2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4 빼기 4a 더하기 3a는 마이너스 a 더하기 4가 되고 요게 0보다 크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니까 a는 4보다 작다가 되고 세 번째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2a 요게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이게 약분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a는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범위를 찾아보면 0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4보다 작고 그 다음에 2보다는 크고 겹치는 공력이 몇 개입니다. 그치? 그러면은 A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요것만 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중에서 A의 최소값은 3이 되는 거지. 미니멈 A는 3. 자, 494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m 빼기 4의 제곱 x 더하기 2m은 0 의 두 근 사이에 이가 있을 때 두 근 사이에 어떤 수가 있으면 뭐만 보면 된다고 했어? f 2가 0보다 작다 요것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F2는 대입하면 4 빼기 2 곱하기 m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2m 전개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m의 제곱 마이너스 8m 더하기 16 더하기 2m 더하기 4는 마이너스 2m의 제곱 더하기 16m 빼기 32 더하기 2m 더하기 4는 마이너스 2m 제곱 16 더하기니까 더하기 18m 마이너스 32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28 요게 0보다 작아요.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m의 제곱 빼기 9m 더하기 12가 0보다 크다. 그러면 그거 나오나? 뭘 하면 그거 나오지? 28이 14구나 여기가. 그럼 7하고 2하면 되네. 7이 마이 그래서 m 빼기 7 곱하기 m 빼기 2가 0보다 크니까 m은 2보다 작거나 또는 m은 7보다 크다. 이거 하나만 따지는 거니까 답도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95번. x의 이제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4x 더하기 k 빼기 1은 0의 두 건이 모두 0과 3 사이 있을 때 두 건이 0하고 3 사이 있으면 어떤 관계야? 두 건이 이렇게 있을 때 0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두 건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F0하고 F3이 둘 다 0보다 크지. 두 번째, F0이 0보다 크고 F3도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축이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차근차근 D는 첫 번째 D는 이게 짝수니까 4분의 D는 B 프라임이 되고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 빼기 1은 4 빼기 K 더하기 1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아서 K는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두 번째 F0은 K 빼기 1 요게 0보다 크니까 K는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F3은 9 빼기 12 더하기 K 빼기 1은 K 마이너스 13 더하기 K 빼기 4 요게 0보다 크니까 K는 4보다 크다. 마지막으로 축은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 요거는 플러스 2 이걸 0하고 3 사이에 당연히 있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범위는 1번에서 K가 5보다 작거나 같고 두 번째에서 1보다 크고 4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항상 성립하니까 펼치는 부분이 여기지. 그러면은 K의 범위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되네요. 자, 지금 시간이 40분이 남았습니다. 40분이 남아서 우리 경우의 수를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고 조금만 진도를 나갑시다. 도리도리 해봤자 나갈 거예요. 200초까지만 합시다. 깔끔하게. 깔끔한 190쪽까지 어때요? 어? 190쪽까지 어때요? 안 깔끔하잖아. 그럼 198쪽. 그거는 더 지저분하지. 한 장이나 남았는데. 한 장이면 딱 끝나는데. 어? 한 장은 저기 딱 죽어요. 끝나는데. 그럼 그 필수 이제 남은 거 너희들 숙제로 풀어올 거야? 아니요. 안 할 거잖아. 스트레스 받아. 어? 너무 스트레스. 야, 오늘 파트는 네. 수원에서 공수일에서 손꼽히기 쉬운 파트입니다. 경우의 수 너희들 했잖아. 중학교 연습 가지고. 못해요. 되게 어려워요. 이정쌤이 어렵다. 그때는 많이 어려웠지. 지금 해보면 쉬울 거야. 이정쌤이 어렵다 했는데. 응? 이정쌤이 어렵다 했어요. 부등식이 어렵지. 이정쌤 이거 어렵다 그랬다고? 예. 경우의 수는 별로 안 어려워. 물론 심화로 넘어가면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의 수 단어는 별로 안 어렵고 뒤에 순열 조합 넘어가면은 거기부터는 좀 어려워요. 오늘 공부할 거는 괜찮습니다. 기능도 짧네. 그럼 화요일은 안 괜찮아요? 어? 화요일은 안 괜찮아요? 화요일은 그렇다고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 연립부등식 이런 거보단 쉬워. 진짜로. 너무 빡센데. 그 계산이 조금 귀찮습니다. 그 여러분들 계산 경우의 수에 그 곱하기 막 여러 개 가지고 하는 곱해곱식 하여곱식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계산이 조금 귀찮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순열 조합 들어가면 그 순열 계산 조합 계산이 이제 숫자를 많이 곱해야 돼. 그래서 그게 좀 귀찮은 거지. 그거 말고 개념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어렵진 않습니다. 그 몇 가지 공식들만 외우면 돼요. 순열 어떻게 할 건지 조합 어떻게 할 건지요. 숙제 4장인데요. 너무 어. 많다고 생각해요. 이게 얘 무슨 너무 많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잖아.
주말 느꼈는데. 경우의 수는 불가정이 2배니까 문제도 2배로 오래 걸려요. 응? 그걸 감안해야 돼요. 영우 수가 왜 불가정이 그거야? 아니, 너무 길잖아요 이거 풀려면. 근데 너희들 내 책에는 좀 이상한데 너희들 책에는 인생은 우리 스무디처럼. 아 너희들 제대로 있네. 나는 이상하게 막 PLSUBN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그 수식어로 표현할 때 이렇게 입력하면 수식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나오는 건가 봐. 내 책에 이상하게 돼 있더라.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200쪽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숙제 내장 아닐 텐데? 내장 맞아요. 정확히 내장이에요. 이 필수 예제를 지금부터 20분 안에 풀면 내장할게요. 중간에 저 숙제할 시간 버는 거. 아, 조용히 안 해? 212쪽까지구나. 지금부터 이거 필수를 푸는데 20분 안 풀면 내장 펴고 21분 이상이면 시 없어요. 뭐 정민재 네, 반항하는 겁니까? 아이. 또 거부? 그냥 할게요. 자, 197쪽 경우의 아, 수.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것들의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올리면서 2학년 2학기에 그 마지막 아직 너희들 2학년 시험도 안 봤잖아. 기말고사도 안 봤잖아. 2학기 기말고사 거기에나 나오는 거란 말이야. 너무 처음 시작도 하기 때문에 좌절하지는 말고. 자,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뭐 경우의 수가 뭔지 같은 건 다 알 테니까 그럼 넘어가고,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크게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합의 법칙.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더해서 우리가 구하는 원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곱의 법칙.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곱해서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 그러면은 합의 법칙은 언제 사용하지? 예를 들어서 내가 편의점에 가서 빵이나 음료수를 사려고 해. 빵은 5가지가 있고 음료수는 3가지가 있어. 그러면은 빵이나 음료수를 살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문 18가지. 빵이나 음료수를 있잖아. 하나만 사는 거야. 그러면 8가지지. 이렇게 빵을 사는 가지수 더하기 음료수를 사는 가지수를 하는 거란 말이야. 어떨 때 하느냐? 이거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두 사건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해서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을 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은 언제 사용하느냐? 곱의 법칙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든 예를 빵과 음료수를 사는 게 아니고 빵 한 가지와 음료수 한 가지를 산다. 빵과 음료수를 동시에 한 개씩 사면 그때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곱해서 아까 태경이가 이야기한 대로 15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나를 알고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제 필수 문제 봅시다. 그래서 다른 경우의 수에 계산하는 유형들이 많이 있잖아. 대표적으로 뭐 줄서기 문제, 그지?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지? 뭐 반장을 뽑는 그런 선거 문제, 그지? 뭐 그러니까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경우,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경우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계산 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전부 다 방금 이야기했던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조합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를 먼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더하는 건 언제 한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곱하는 거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그게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그 곱하기와 더하기를 조합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의 계산법을 찾아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1번부터 봅시다. 필수 1번. 1부터 100까지의 잔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에 한 장을 뽑을 때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 있어. 자, 1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있어. 그 중에서 12의 배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까? 나누면 되지. 숫자가 전부 1부터 100까지니까 100 나누기 12 하면 됩니다. 거기서 나머지는 버리고 목만. 그래서 100 나누기 12를 하면 목이 8이고 12 곱하기 8이 96이니까 나머지는 4가 됩니다.
그러면 12의 배수는 몇 개인 거야? 8개. 그 다음에 13의 배수는? 7개. 13의 배수는 100 나누기 13 하면 목이 7이 되고 나머지가 9가 되지. 네. 그지? 그래서 13의 배수는 7개. 그러면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 12와 13의 공배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면 동시에 12의 배수와 13의 배수를 동시에 뽑는 경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두 가지를 더해서 전체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8 더하기 7 해서 15가 됩니다. 그 다음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이거는 2의 배수는 몇 가지? 50까지.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20까지. 근데 여기는 동시에 일어나지. 2와 5의 공배수가 있습니다. 100 사이에는 2와 5의 공배수는 몇 개지? 10개지. 공배수의 개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다들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10개. 그래서 50 더하기 20 빼기 10 해서 60. 그러면 100과 서로 소인수가 적힌 카드는, 서로 소인수는 100이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지. 그러면은 100하고 공약수가 되는 수는, 서로 수가 아닌 수는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입니다. 왜? 100의 소인수가 2하고 5뿐이니까. 그러면은 100하고 서로 수가 아닌 수는 2의 배수 또는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거니까 100하고 서로 소인수는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거지. 그치? 그러니까 몇 개겠어? 40개가 되는 거지.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60개니까 그게 아닌 거는 100에서 60을 빼서 40개. 여사건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사건 기억나요? 뭔지? 여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해요. 잠시만요. 3번에 응. 40이라고요? 응. 100에서 2에서 20 빼면. 위에 있잖아. 지금. 위에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60개라고 구했잖아. 아. 그러니까 100하고 서로 서인 거는 100에서 60을 빼서 40. 서로 여사건의 개념을 생각하면 된다니까. 그 다음에 필수 2번. 방정식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11. 을 만족하는 자연수 xyz의 승수상 xyz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요거는 개수가 제일 큰 문자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대입해봐야 되는 가지수가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x가 xyz가 전부 자연수잖아.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고 z도 1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치? 그러면 만약에 3z가 제일 크려면 합은 11로 고정이야. 그치? x 더하기 2y 더하기 3z의 합은 11로 고정이야. 그러면 3z가 제일 크려면 x하고 y가 얼마일 때 3z가 제일 클 가능성이 생길까? 자연수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3z의 값이 제일 큰 거는 0. 나머지 값들이 가장 작을 때, 가능한 값 중에 제일 작을 때, 그러니까 x가 1이고 y가 1일 때 3z의 값이 제일 크게 되는 겁니다. 그치? 어쨌든 0은 아니까 3z가 11보다는 작아요. 그치? 3z는 11보다 작잖아. 그럼 z는 3분의 11보다 작은 거지. 그럼 3분의 11보다 작은 자연수 뭐가 있어? 이게 3.5니까 z가 1도 되고 2도 되고 3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z가 1이면 3z는 얼마야? 3이지. 그럼 x 더하기 2y가 얼마야? 넘어가면 8이 되지. 그러면 이제 x 더하기 2y가 8이 되는 순서상 이것도 y의 개수가 더 크니까 y부터 y가 1이면 x는 6, y가 2면 x는 4, y가 3이면 x는 2, y가 4면 x 0이니까 자연수가 아니라서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z가 1일 때 x, y의 순서상은 세 가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x, y, z의 순서상은 6, 1, 1, 4, 2, 1, 2, 3, 1이 되는 거죠. z 자리에 1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z가 1일 때니까. 두 번째, z가 2일 때는 z가 2면 x 더하기 2y는 얼마가 되는 거야? 3z가 6이니까 넘어가면 x 더하기 2y는 5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숫자만 y가 1일 때 x는 3,
y가 2일 때는 1. 두 가지밖에 없지. 그럼 z에 2를 넣어서 3, 1, 2, 1, 2,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 z가 3이면 왜? 아니 여기서 z가 3분의 11보다 작으니까 일단 z로 3까지 가는 거야. 그럼 실제로 가능한지는 이제 개수를 실제로 가능한지는 따져보면 되지. z가 3이면 3z가 9니까 x 더하기 2y가 2여야 되지. 그러면은 y가 1일 때 x가 0이 돼서 i 없지 여기서는. z가 3일 때는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11이 되는 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여기서 3가지, 여기서 2가지, 답은 5가지가 되는 거예요. 순서쌍을 다 쓰시오 하면 6, 1, 1, 4, 2, 1, 2, 3, 1, 3, 1, 2, 그 다음에 1, 2, 2 이렇게 5가지를 적어줍니다. 개수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5가지 또는 5개 또는 5라고 적으면 되고, 만약 순수쌍을 구하시오 하면 요거 5가지를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문제를 어떻게 구하는 거야? 미지수가 3개면 조금 하나하나 일일이 따지면 귀찮잖아. 좀 복잡하지. 그래서 개수가 제일 큰 것부터 가능한 걸 찾는 겁니다. 다른 거는 최소라고 생각하고. 알겠지요? 자, 그 다음 덜 적었어? 자, 필수 3번 10의 자릿수는 홀수이고 1의 자릿수는 소수인 두 자리. 아니, 다 못 적었어? 아, 적었대. 다 적었어요? 자, 그럼 필수 3번 10의 자릿수는 홀수이고 1의 자릿수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이겠어. 자, 그러면 10의 자리로 가능한 수는 몇 가지야? 홀수니까 1, 3, 5, 7, 9, 5가지. 1의 자리로 가능한 수는 몇 가지야? 9가지가 어? 아니고 A이 아니에요. 5가지 아니에요. 1은 아닙니다. 내가 4가지지. 2, 3, 5, 7. 그치? 그러면 두 자릿수는 5 곱하기 4에서 20가지. 이거는 10의 자리, 1의 자리 동시에 놓는 거니까. 모르겠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10의 자리로 가능한 수는 10의 자리는 홀수이고 했으니까 1, 3, 5, 7, 9, 5가지. 그 다음 1의 자리는 소수이고 했으니까 2, 3, 5, 7, 4가지. 그러면은 두 자릿수는 5 곱하기 4에서 20가지. 자, 그 다음에 필수 4번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지? 양의 약수는 소인수 분해해서 지수에 1씩 더한 다음 곱하면 되지. 그럼 360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그러면 약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24개. 양의 약수가 24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360과 54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 그치?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일까? 180입니다. 그러면 180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18가지. 내가 말로 다 했는데 못 들은 사람, 못 들어서 못 적은 사람 없어요? 자, 이 정도는 진짜 중학교 2학년까지 거의 복습이지. 1학년도 복습이기도 하다. 약수의 개수는 중학교 1학년 첫 단원이잖아. 그지? 정수와 자연수 단원. 자, 그 다음에 필수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도시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죠. 1번 A 도시에서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 A에서 B까지 가려면 A에서 C를 지나서 B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A에서 D를 지나서 B까지 가는 경우가 있지. 그럼 A에서 C를 지나서 B까지 가는 건 몇 가지야? A에서 C까지 3가지,
C에서 B까지 3가지. 그러면은 총 3 곱하기 3에서 9가지. A에서 D를 지나는 거는 2 곱하기 3에서 6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9 더하기 5에서 9 더하기 6 해서 15가지. 선생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A에서 C를 지나서 B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네. A에서 D를 지나서 B까지 가는 경우가 있잖아. 네. 그래서 A에서 C를 지나서 B까지 가는 경우는 A에서 C까지가 3가지, C에서 B까지가 3가지니까 9가지. 3 곱하기 3에서 9가지. 그 다음에 A에서 D를 지나서 B까지 가는 경우는 A에서 D까지 2가지, D에서 B까지 3가지. 그래서 총 6가지.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더해서 9 더하기 6에서 전체 경우의 수는 15가지. 해경이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2번. 동건이와 수진이가 A 도시에 출발하여 B 도시에 가는 경우의 수. 단 한 번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그러면 동건이가 C를 지나서 가고 수진이는 D를 지나서 가는 경우가 있고 동건이는 D를 지나서 가고 수진이가 C를 지나서 가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동건이가 C를 지나서 가고 수진이가 D를 지나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야? 동건이가 C를 지나는 경우 9가지. C를 지나서 가는 거 9가지. 수진이가 D를 지나서 가는 경우 6가지. 이게 동시에라니까 곱해서 54가지. 바꾸는 거 가능하니까 또 곱하기 2.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108가지가 됩니다. 왜 태경아 잘 이해가 안 되니? 아니 그 A 도시에서 1번에서 A 도시에서 그건 한 명이 가는 거니까 C를 지나서 가는 경우하고 D를 지나서 가는 경우를 더하는 거지. 동시에 가지 않으니까. 근데 2명이 가잖아 이번은. 그러면 C를 지나서 가는 거하고 D를 지나서 가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네. 이거 곱하는 거야. 자, 그 다음 필수 6번. 오른쪽 그림의 A, B, C, D 이 5개 영역은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칠하려 한다.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하는 방법이 있어. 이건 어떻게 하면 되지? 가장 인접하는 영역이 많은 것부터 가지수를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제일 많지. 여기에 가능한 거는 5가지. 그 다음 이거 똑같지. 그럼 여기는 4가지라고 하면 여기는 이거 2개가 아니어야 되니까 3가지. 여기는 이거 2개만 아니면 되니까 3가지. 여기는 이거 2개만 아니면 되니까 3가지.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 알겠어요? 계산하면 540까지 됩니다. 자, 이렇게 색칠하기 유형은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이것처럼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되는데 인접하는 영역은 같은 색을 칠하면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2번째 유형은 아예 똑같은 색을 2번 쓰면 안 되는 경우. 그럴 때는 그냥 5, 4, 3, 2를 곱하면 되는 거지. 그치? 한 번씩 색을 한 번씩만 써야 되는 경우는 5, 4, 3, 2, 1을 그냥 곱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필수 7번. 100원짜리 종류 1개, 50원짜리 종류 2개, 10원짜리 종류 3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 지불할 때 방법의 수는 100원짜리 종류를 내는 게 몇 가지야? 2가지지. 0개를 내거나 1개를 내거나. 10원짜리는 50원짜리는 3가지. 0개나 1개나 2개. 그다음에 10원짜리는 4가지. 0개나 1개나 2개나 3개.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100원짜리하고 50원짜리하고 10원짜리를 동시에 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4. 그런데 0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빼기 1. 다 0개인 거는 제외인 거야. 그래서 빼기 1. 그래서 23가지가 됩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4 빼기 1. 알겠어요? 그 다음 금액은 아까 방법에 의해서는 100원짜리 하나를 내는 거하고 50원짜리 2개를 내는 게 서로 달라요. 그치? 근데 금액은 어때? 둘 다 100원이잖아. 겹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나. 그래서 이럴 때는 아예 100원짜리를 금액만 따지는 거니까 100원짜리를 50원짜리 2개로 생각해. 그러면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 했잖아.
그거를 100원짜리 한 개를 50원짜리 두 개로 바꿨다고 생각하면 50원짜리 4개, 10원짜리 3개를 가지고 금액을 지불하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50원짜리 4개를 가지고 지불하는 거는 몇 가지? 5가지. 10원짜리 3개는 4가지. 그래서 5 곱하기 4. 여기도 마찬가지로 0원인 거 빼니까 빼기 1 해서 19가지. 못 들었어요. 100원짜리 하나하고 50원짜리 두 개가 똑같이 100원이잖아. 그지? 그래서 1번에 지불하는 방법에 의해서는 100원짜리 하나를 내는 거하고 50원짜리 두 개를 내는 게 서로 다른 경우야. 방법의 수는 아는데 어. 2번을 그래서 금액일 때는 네. 똑같다고. 100원짜리 한 개를 내는 거하고 50원짜리 두 개를 내는 게 똑같다고. 네. 중복된 겹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서로 방법의 수는 다른데 금액은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예 더 작은 단위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야. 금액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00원짜리 하나를 50원짜리 두 개로 생각해. 그러면 전체는 50원짜리 4개, 10원짜리 3개를 가지고 지불하는 금액의 수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5 곱하기 4. 0원은 제외니까 빼기 1. 해서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19가지가 되는 거예요. 50원짜리 4개를 낼 수 있는 금액은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잖아. 자,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진짜 쉬운 것만 했어. 그치? 여기까지 오늘 진도 나가고요. 숙제는 홈워크 212쪽까지. 이번에 확률 없어요? 어? 이번에 확률 없죠? 확률? 확률은 없을걸? 근데 508번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5가지. 이렇게 빨리 대충 생각하면 되지.